충격적인 속보입니다. 저는 북한 당 중앙위원회 고위 간부의 딸이었던 김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평양의 특권층,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서울 어딘가의 안전가옥에 숨어 있습니다. 불과 48시간 전만 해도 저는 평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권력의 중심에서 어떻게 24시간 만에 탈출했는지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북한 동포들의 현실을 세상에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평양당 청사복도였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낮은 목소리 2개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벽에 몸을 붙였죠. 내일 새벽에 처리한다는 말, 최고의 직접 명령이라는 대답, 그리고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김여정 자택에서 처리하라고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한다는 말, 차량 브레이크 고장으로 처리했다는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진 후에도 저는 5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수도꼭지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를?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숙청은 이유가 필요 없다는 걸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3년 전 평창 올림픽 때 받았던 명함에 적힌 번호,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와주세요. 내일 죽습니다. 30초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위치와 상황을 보내라고 즉시 구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평양 한복판에서 구출이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24시간 안에 탈출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라고요. 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그날 밤 11시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재로 가서 비상금과 여권, 그리고 아버지의 비리 증거가 담긴 USB를 챙겼습니다. 아이들 옷가지를 가방에 넣고 거실로 나오는데 켜졌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지? 내일 내가 죽는다는 걸요. 남편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모자가 아니라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위부 차량이라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아이들을 깨워 뒷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위층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다고, 이미 도망쳤다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30분 안에 탈출 차량이 도착한다고 중국 대사관 앞 공원으로 오라는 지시였습니다. 아파트 뒤편 주차장으로 나왔는데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검은색 볼보, 보위부 차량이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김여정 동무 따라오라는 말에 저는 아이들을 뒤로 숨겼습니다. 남자 하나가 권총을 꺼냈습니다. 소음기가 달려 있었죠. 그 순간 다른 차 한 대가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회색 세단이었는데 번호판이 없었습니다. 국정원에서 보낸 탈북 지원 요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뒤에서 보위부 차량이 따라왔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총소리가 울렸고 뒷유리가 깨졌습니다.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3분만 버티면 검문소를 통과한다고 요원이 말했습니다. 평양 외곽 검문소에서 뇌물로 통과했습니다. 보위부 차량은 검문소에 막혔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220km를 2시간 반 만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 신의주 외곽이었습니다. 여기서 차는 버린다고 걸어서 국경을 넘는다고 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2월 새벽 공기는 뼈를 깎는 듯 추웠습니다. 요원이 배낭에서 방한복과 손전등, 밧줄, 그리고 권총을 꺼냈습니다. 만약 자기가 쓰러지면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가라고 했습니다. 1시간을 걸어 압록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강 건너편에 중국 단둥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자유라고 요원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언덕을 내려가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삐걱, 얼음이 소리를 냈습니다. 천천히 가면 된다고 요원이 말했습니다. 작은 아이를 업고 큰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50m, 100m 순조로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발견했다는 고함이었습니다. 국경경비대 병사들이 강변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뛰라고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얼음 위에서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큰아이가 넘어졌습니다.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아이를 일으켰는데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200m, 300m 요원이 뒤에서 반격했습니다. 400m 거의 다 왔습니다. 그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드득. 지금 뛰라는 소리에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뒤에서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요원이 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라고 계속 가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울며 계속 뛰었습니다. 드디어 중국 쪽 강변에 발을 디뎠습니다. 요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에 잠긴 겁니다. 그 사람은 저를 살리려고 죽었습니다. 중국 쪽 강변엔 검은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연락받았다고 빨리 타라고 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북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북한과 우방국이니까요. 선양공항으로 간다고 5시간 걸린다고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1시간쯤 뒤에서 검은색 아우디가 따라왔습니다.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시내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우디가 옆으로 붙었고 남자가 권총을 꺼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운전사가 아우디를 들이받았고 우리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흰색 SUV 2대가 나타났습니다. 운전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플랜 B로 전환한다고 대련으로 가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배로 인천 직행한다고요. 30분간 산길을 달려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대련에 도착했습니다. 항구가 보였고 컨테이너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를 열었습니다. 안에 간이 침대와 물,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20시간 버티라고 했습니다. 인천까지 그만큼 걸린다고요. 아이들과 함께 컨테이너에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배가 출항했습니다. 북한에서 나온 지 12시간, 이제 바다 위였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대한민국이라고 자유로운 나라라고 대답했습니다. 18시간을 컨테이너 안에서 보냈습니다. 좁고 춥고 어둡고 냄새났습니다. 아이들은 배멀미로 토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2시간 후면 NLL 통과한다는 선원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북방 한계선, 그걸 넘으면 진짜 자유였습니다. 오전 10시, 갑자기 배가 요동쳤습니다. 북한 고속정이다. 접근 중이라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여기까지 쫓아왔다고요? 컨테이너 문이 열렸습니다. 선장이었습니다. 큰일이라고 북한 경비정이 우릴 추격한다고 했습니다. 갑판으로 나가 뒤를 봤습니다. 약 2km 뒤에 회색 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무전기로 대한민국 해경에 연락했습니다. 경비함 출동하겠다고 20분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경비정은 더 빨랐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방 화물선 즉시 정지하라고 불법 월경자를 인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300m까지 접근했고 기관총을 겨냥했습니다. 타타탕!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바다에 물기둥이 솟았습니다.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시 총소리가 났고 배 옆판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해경에 발포당하고 있다고 빨리 와달라고 선장이 외쳤습니다. 5분 거리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100m까지 접근했습니다. 확성기에서 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여정, 들리는가? 지금 돌아오면 용서하겠다고 아이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30초가 지나고 북한 경비정에서 로켓포를 겨냥했습니다. 그 순간 수평선 너머에서 대한민국 해경 경비함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헬기 소리도 들렸습니다. 북한 경비정 즉시 후퇴하라는 해경 확성기가 울렸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포기한 겁니다. 해경 경비함이 우리 옆에 붙었습니다. 밧줄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올리고 저도 올라갔습니다. 경비함 갑판에 발을 디뎠습니다. 대한민국 영해였습니다. 안전하다고, 이제 괜찮다고 해경대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지 48시간, 드디어 자유였습니다. 인천항 오후 3시, 경비함이 접안했습니다. 부두는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SUV들과 국정원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본부 지하 조사실에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암살 계획, 압록강 도강, 중국 추격, 서해 경비정까지요. 그리고 USB를 꺼냈습니다. USB에는 당 고위 간부 해외 비밀 계좌 23억 달러, 숙청 명단 58명, 정치범 수용소 실태 보고서, 그리고 음성 파일이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제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딸 문제를 어떻게 할까? 제거하라. 단 조용히 사고로 처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를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본부장이 직접 왔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전에 질문 하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은 어떻게 되냐고요?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은 살았으니 후회는 안 한다고요. 본부장이 선택권을 줬습니다. 공개하거나 숨기거나요.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북한의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요. 그날 밤 안전가옥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국가 코드 850, 북한이었습니다. 받았더니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지금 조사받고 있다고, 아마 곧 끝날 거라고 했습니다.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잘 있다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잘 살라고 아이들한테 아빠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했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은 배신자였지만 마지막엔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밤 북한 어딘가에서 남편은 처형됐을 겁니다. 이게 자유의 대가였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프레스센터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 60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북한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의 딸 김여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북한의 진실을 말하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제 아버지 육성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딸 문제를 어떻게 할까? 제거하라는 말이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를 죽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료가 계속 나왔습니다. 해외 비밀 계좌, 숙청 명단, 정치범 수용소 현황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는데 권력층은 해외에 23억 달러를 숨겼다고, 이 돈이면 북한 주민 전체가 2년은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암살 위협은 두렵지 않냐는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두렵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북한의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국정원 요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북한에서 암살조를 보냈다는 정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자정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침입자라고 2층으로 가라는 소리에 아이들을 데리고 안전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래층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10분 후 안전하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침입자 둘 사살했다고 했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정원 본부장이 왔습니다.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겠다고 제주도 특수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라고요. 그게 언제냐고 물었지만 본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헬기를 타고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가요?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헬기 안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 권력층 딸 탈북 폭로 전 세계 충격, UN 북한 인권조사 착수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제 증언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삶도 바꿨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평범한 삶은 잃었습니다. 제주도 특수시설, 산속 깊은 곳이었습니다. 철조망, CCTV, 무장 경호원이 있었죠. 마치 또 다른 감옥 같았지만 북한의 감옥과는 달랐습니다. 여기선 적어도 죽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국정원 본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평양에서 고위급 탈북자가 또 나왔다고 김여정님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지난 1년간 고위급 탈북자가 15명 나왔다고 모두 제 증언을 봤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저항 조직이 생겼다는 정보도 있다고요.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날 오후 아이들과 해변을 걸었습니다. 1년 전보다 아이들은 많이 컸습니다.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학교 가요? 곧 갈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신분 세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새 이름, 새 학교, 새 삶이었습니다. 작은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우릴 지켜주려고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켰습니다. 제 인터뷰 영상을 봤습니다. BBC, CNN, 알자지라에서 방송됐던 영상이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용기에 감사합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당신 때문에 희망을 얻었습니다. 라는 댓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악플도 있었습니다. 배신자, 거짓말쟁이, 곧 죽을 것이다 라는 댓글들이었죠. 북한 공작원들이 쓴 거겠죠.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암살 시도가 3번 더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저는 살아있었고 계속 증언했습니다. 자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저는 김여정입니다. 1년 전 북한을 떠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국을 배신한 게 아니라 거짓된 체제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 거짓이라는 걸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변화는 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증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자유는 멀지 않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창밖을 봤습니다. 제주 바다에 달빛이 반짝였습니다. 1년 전 압록강을 건널 때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몇 개월 후였습니다.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분 세탁이 완료됐다고 이제 서울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새 이름은 박은주였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를 준비했다고 아이들은 근처 초등학교에 전학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평범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마포구 아파트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충분했습니다. 평양에서는 특권층 아파트에 살았지만 그건 감옥이었습니다. 여기는 작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이들이 방을 구경하며 좋아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응이라고 우리 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이들이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포구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렵게 오셨네요. 힘내세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카페에서 일하는데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내부 저항 조직, 비밀 유인물 배포, 체제 변화 요구라는 뉴스였습니다. 제 증언이 북한 내부에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몰랐습니다. 그 변화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옆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학교 재미있어요라고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연합회였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청문회가 열리는데 증인으로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다시 세상 앞에 서는 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몇 개월 후 뉴욕 유엔 본부였습니다. 저는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각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여정입니다. 저는 북한 당 고위 간부의 딸로 태어나 35년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북한의 진실을 다시 한번 증언하겠습니다. 3시간 동안 증언했습니다. 북한의 숙청, 정치범 수용소, 굶주림, 억압, 모든 것을요. 북한의 보복이 두렵지 않냐는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 탈북자 김여정 유엔 증언, 전 세계 충격이라는 뉴스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엄마 멋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는 살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자유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들은 자유롭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 증언으로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북한도 변할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계속 증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진실이 얼마나 강한지를요.